오늘은 일부 비상장 주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보론,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에 대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네. 일선 현장의 대표님들이 뭐 실무적인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실무적인 지식 정도만 전달해 주는 거에 의미를 좀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상장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실제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매매 가액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단 장외에서 거래됐다 하더라도 그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거나 너무 거래량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의 1%거나 총 금액이 3억 원 중 적은 거래인 경우에는 이 거래가 시가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인간 거래라는 건 뭐 짜고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하더라도 특수관계인끼리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중 다수의 거래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과연 이거를 이 주식의 시가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시가는 통상 중요한 게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 특정해서 거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보면 통상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통상성을 기준으로 이제 부당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용되거나 공매하거나 감정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합니다. 주식은 주관적 가치를 배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감정가액은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세법상으로 중요한 게 부동산 보유 비율입니다. 네네. 그래서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를 기준으로 50% 미만이냐 50%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법인과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일반 법인이라고 하면 이 부동산 등 보유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손익가치의 60%, 순자산가치의 40% 가중치를 두고 계산을 하고요. 네. 이제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가 넘는 기업인 경우에는 손익가치에는 40%, 자산가치에는 60%의 비중을 두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가중평균 주식가치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어떤 기업은 똑같은 이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비중에 따라서 주식가치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중평균 주식가치에도 하한가라는 게 있어요. 네. 아무리 손익이 떨어지더라도 또는 아무리 순자산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이래요. 네네. 예전에 이제 비상장 주식을 이 손익 조절을 통해서 주식 가치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조세회피가 일어나다 보니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아무리 손익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순자산 가치의 80%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제 새로운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은 이 가중평균 주식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80% 중에 이제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인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평가의 흐름도를 개괄적으로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평가 기준일 현재 이제 시가라는 게 존재하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느냐? 사실 비상장 주식은 이런 가액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감정가액은 아까 제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 기업과 부동산 과다 법인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 중에서도 이런 이제 속성을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주식 등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자녀 존속 기간이 3년 내인 법인 등. 네. 얘기를 이렇게 쭉 소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기업은
과거의 손익을 갖고 미래의 수익 가치를 평가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 비율이 너무 높거나.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네. 손익 가치는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뭐로만 평가한다? 순자산 예, 가치. 그렇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네. 법에 이렇게 규정하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의 가중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 주식 평가액에는 반드시 하한가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가중 평균치와 순자산 가치의 80% 중에서 큰 금액을 일주당 평가액으로 세법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좀 더 세법상 평가액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제 평가 기준일 현재의 상증법상 순자산 가액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거겠죠. 네. 그리고 이 순자산 가액은 회계상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 가액에 이제 세무 조정을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입금 입금 그렇죠. 네,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 한 그런 항목들을 조정한 후에 또 상증법상으로 평가된 영업가액을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세무조정 항목이 없거나 네. 영업권 평가액이 없다면 그냥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가액,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가액이 되겠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순자산가액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해 법인을 내가 청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청산 후에 주주에게 분배돼야 되는 왜냐하면 청산하고 남은 자산은 주주 거 아니에요. 네.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녀 재산가액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심플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5일이에요. 그럼 5월 5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의 장부 가액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말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재무제표만 있다. 그러면 지금 5월까지의 재무상태표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다시 가결산을 해서 그 가액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일 현재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네. 기준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가결산한 평가 대상 법인의 재무상태표의 장부 가액이어야 된다. 네. 그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주당 손익가치나 주당 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에 가중평균이 되면 이게 상호간에 상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식가치 왜곡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든 가중평균 손해이든 마이너스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0으로 본다는 거예요. 약간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는 네. 손익가치의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그대로 음수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네. 계산한 결과가 0 이하일 경우에는 0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0인 경우에는 0으로 평가되겠죠. 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법인인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50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손익가치가 100, 순자산가치가 200인 경우는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주당 평가액이 160이 나옵니다. 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순자산가치가 결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자,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가치를 0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가중치는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네. 40%를. 그래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60으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순자산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직전 연도 손익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또 0으로 본다.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같은 경우 동일하죠. 일반 법인이 100, 200, 100, 200인 경우에 주당 가치는 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한가도 160이니까 주당 가액도 160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토지, 건물, 당연히 이건 맞게 이해 가시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이해 가실 거고 이 회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야. 그럼 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가액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산 총액의 50%가 넘어가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장부가액이 기준가액보다 적다. 기준시가가 계속 올라서도 높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준 시가를 반영한다는 거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포함이 안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포함이 안 그렇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건설이 끝나서 공식적인 건물이 됐을 때는 포함이 되겠죠.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총액의 50% 이상은 판정 기준일이 언제냐? 평가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일반 법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훨씬 유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합법적인 과거에는 절세 방법으로 봤다가 이게 자칫 주가를 떨어뜨려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쪽에 악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도가 만든 거고요. 네. 자, 개발비라는 건 사실 이게 무형자산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정 기간 계속 상각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 개발비는 자산 총액에서 배제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뭐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주식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만 한번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네. 자, 이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손익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앞부분에서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네. 손익 가치가 의미 없겠죠. 그리고 적정한 기간에 결과가 있어야 미래 가치를 예측할 거 아닙니까? 네. 사업 개시 후에 사업 영위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네. 네. 이 기간에 발생한 손익을 갖고 미래 손익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중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산 총액 중 부동산 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손익보다도 이거의 비중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예 이 기업은 3년 후에 청산할 거야 해서 설립 때부터 확정 기간이 3년 이내로 정해진 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성 법인들이 있잖아. 이 네. 프로젝트 하면은 3년 내에 청산한다라든가 뭐 이런 기업은 당연히 손익에 대한 이제 앞으로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 확정된 기간도 마찬가지로 순자산 가액으로만 평가해야 되겠죠.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 폐업 중인 법인,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 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이제 보론 부분은 실질적인 주식 평가에 대한 실무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면 향후에 주식 가치를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방향도 조금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대단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오늘 강의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실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 가치를 경영상의 이유로 분명히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나름대로 주가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일부 보론 비상장 주식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